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 선처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기통신 금융사기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과 둘째, 사기 이용계좌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금융사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15조의 2, 제1항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번째 대응 전략은 혐의 행위가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기 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만으로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행위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는지 몰랐거나 단순히 타인의 부탁으로 현금을 인출했을 뿐 사기 범행의 전체 맥락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두 번째 대응 전략은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기획자, 전화상담원, 계좌 모집책, 현금 인출책 등 다양한 역할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단순히 현금 인출책으로만 가담했다면 전체 범행의 맥락을 알지 못했고 단순 가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회성 가담이거나 소액 인출에 그쳤다면 이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대응 전략은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와 고의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특히 대포통장 제공자나 현금 인출책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알고 참여했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줬을 뿐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는 법적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네 번째 대응 전략은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처를 원하신다면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